자, 그래서 오늘 김해에서 김포로 가는 거고요. 셋업은 다 준비된 것 같고, 고도는 일단은 여기다가 그냥 3만 피트로 그냥 딱 넣겠습니다. 자, 셋업은 톨리스는 웬만한 건 다 셋업이 돼 있어서 요거를 떼도록 하죠. 잠시만요. 순전 김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그라운드 서비스를 빼야 돼서 떼고요. 여기 다 돼 있고 여기도 이상 없이 다 돼 있고요. 오케이, 이것도 돼 있고, 요거는 퍼포먼스 페이지 펴주고, 잘 안 보이시죠? 이쪽에다 놔둘게요. 여기는 플랫 플랜 페이지 펴놓고, 네, 슬라이드 안 만들면 될 것 같고, 오케이. 푸시백을 미리 또 여기서는 제가 미리 설정을 해야 돼서 요런 식으로 쇼 푸시백으로 그냥 밀겠습니다. Ground to cockpit. Plan acknowledged. Call me through the menu when you are ready. 그래픽 카드는 저기 제가 랩탑이 2개 있어요. 랩탑이 2개 있고, 하나는 1070 맥스큐, 다른 하나는 울트라북에 eGPU 물려서 2070 쓰고 있습니다. 송출용 컴이 2070을 쓰고 있어요. 자, 스타트 푸시백을 할게요. Ground to cockpit. Tow is driving up.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로드 오브 히토미 님도 200yen 감사합니다. 어제도 옌으로 받았었는데, 줌님으로부터 옌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옌으로 받네요. 예, 외화로 들어오진 그러니까 물론 이 수익이 저 달러로 들어오긴 해요. 달러로 들어오는데, 외화로 이 도내를 해주시면은 원하고 외화하고 다 같이 달러로 그 전환이 돼서 달러로 들어옵니다. 예, 저도 엔화를 차라리 모았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준비는 다 됐고 비콘 온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Okay, all doors and hatches are closed. Ready to connect. 요것만, 이거는 뭐 신문제니까 뭐 이렇다 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21이고요. 이거 뭐 기종 321이고, 도장은 팬분께서 만들어주신 도장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레지스트레이션 넘버 대신에 이제 가랑비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또 뭔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 또 대한민국 도장도 잘 박혀 있고, 요 아래에 원래 그 호텔리만 어쩌고저쩌고 날개 밑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왜냐면은 이건 제 거라서. Tow connected and bypass pin inserted. Release parking brake.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Starting pushback. And you may start engines. 네, 스타팅 엔진 넘버 2 하겠습니다. 엔진 모드 셀렉트 이그니션 스타트 딱 돼 있고, 이상 없죠. 그린 떠 있고, 엔진 2 마스터 스위치 온 해서 시동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길쭉합니다. 도로도 볼 수 있어요. 도의 차이가 이제 도가 4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320은 도 조그만한 게 이렇게 2개가 딱딱 붙어 있는데, 그 비상구열이고, 그래서 혹시 저기 321 같은 걸 좀 자주 타신 분들은 그 슬라이드 암 돼 있는 거를 캐빈 그 크루들이, 객실 승무원들이 이제 뭐 넘버 1 암드 클리어, 뭐 넘버 2 암드 클리어 이렇게 끝나면은 320을 탔다는 얘기고요. 넘버 1 암드 클리어, 넘버 2 암드 클리어, 넘버 3 암드 클리어, 넘버 4 암드 클리어까지 나왔다. 그럼 4개가 나왔다. 그러면 322를 탄 겁니다. 왜냐면 도가 4개니까 4개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소소한 차이가 있어요. 어베일 떴으니까 엔진 1도 같이 걸겠습니다. 예, 근데 320이 보통 이제 320 패밀리라고 해서 320 패밀리, 320F라고 하는데, 이제 319, 318, 320, 321 모두 다 320으로 칩니다. 그래서 뭐 당신 비행기 못 타고 왔어 이러면은 320 타고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뭐 321 타다 왔습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320 타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근데 뭐 기종마다 상이한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 320, 321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제 채널을 보면은 320으로 설명한 게 꽤 많아요. 사진은 321 넣었으면서 그러면서 아닌데요. 320 아니 321인데요. 막 이러면서 Parking brake.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거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isconnecting tow. Stand by. 네, stabilized 됐고요. 요거죠. 예. 자, 플랩스 1, 2고요. 업 0.3이네요.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네, 핸드 시건을 주겠습니다. 플랫 컨트롤 체크도 하죠. 잠시. 에일러런 러더. 원래는 디스커넥트 버튼 눌러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할게요. Tow is disconnected and bypass pin has been removed. Hand signal on the left. We'll see you next time and have a safe flight. 이거 원래는 나중에 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미리미리 그냥 할게요. PWS도 그냥 켜버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테이크 컨피규레이션 테스트. 자, 캐비는 금방 레디 될 것 같으니까 포워드 눌렀고요. 오씨, 뭐야 이거 왜 바로 옆에 있지? 이건 뭐 심 문제니까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뭐 벌써 날아가고도 남았을 텐데. 네, 시작할까요? 그러면은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하고 노즐라이트 택시 하겠습니다. 노즐라이트 택시하고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막 하게 되네요. 왜 이렇게 택시 라인이 꾸불꾸불한 거 같죠? 톨리스, 제가 방제를 잘못 적었어요. 아까 방이 터져가지고. 아까 방도 321로 320으로 적었는지 321로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체크리스트 뭐 수행하면은 하는데 근데 그냥 생략하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체크리스트 원한다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보통은 그냥 하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띄워놓고 해야 돼요 제가 하려면은. 근데 그 띄우는 거를 지금 다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아이들 상태에서 파킹 브레이크 풀면 앞으로 나가나요? 예, 보통은 나갑니다. 예. 만약에 저기 기회가 되면 진짜 저기 기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그냥 진짜 비행하는 것처럼 방송을 해볼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채팅창에 뭐가 올라오는지도 안 보고 그냥 할 것 같아요. 크루즈 때만 잠깐 좀 채팅 모니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비행하면은 그냥 비행하듯이 진짜 그렇게,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만 좀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아 생각해보니까 뭐 Q&H 셋도 안 하고 뭐 다 안 했네요. 아까 딴 거 하느라고. Q&H는 중요하니까. 그래도 1006네요 여기서 급하게 해놓겠습니다. 1006로. 스탠바이는 굳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하나 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하시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저녁 뭐 드셨냐고요? 집에서 밥 먹었습니다. 항공 종사자신가요? 예, 원래 항공 종사자도 그거 다 적어놨는데 지금 새 방송판으로 다 없어져 버렸네요. 센터라인을 왜 이렇게 못 물고 가죠? 근데 제가 봐도 좀 졸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거 막 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시점을 톨리스 이게 시점을 제가 아마 바꿔놓는 게 있을걸요? Set View Engine Observer 13 캡틴 15네요. 15번. 아, 가면서 봐. 15번? 아, 부기장석에서도 할 수 있지 참. 톨리스는 이게 참 강점인 것 같아요. 부기장석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불편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부기장석에서 하면은. 네, 기장석에서 할게요 그냥. 자, 잠시 좀 속도 좀 확 줄여놓고 그리고 클리어 for 테이크업 받았다. 스트로브 라이트 온 하고 다 하겠습니다. 사인 줄게요. 트래픽 없는 거 확인했고 문제 없고. 예, 뭐 원래는 뭐 비포 테이크업 체크리스트 하고 지금은 빌로우 더 라인을 해야 될 시기이지만 근데 빌로우 더 라인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오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네요.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오른손으로 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실비행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니까 사실 근데 이제 왼쪽에서 비행하게 되면은 왼손으로 이제 스틱을 잡게 되는데 그게 좀 되게 처음엔 되게 어색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자, 엔디는 좀 너무 크니까 엔디는 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아, 이게 톨리스가 이게 러더를 이렇게 좀 이상하게 잡을 때가 있거든요. 자, 테이크오프 할게요. Stabilized. Flex. Manflex 45 SRS Auto Thrust Blue. Thrust set. Checked. (100 knots) V1 rotate. Positive climb. 기어 네브. 좀 톨리스가 이 플라이 트랙터가 조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갈게요. 뱅크를 뭐 이만큼이나 넣어야 되나? First climb auto thrust.
앤디 좀 참고하면서 가겠습니다. 기업했죠. 네, 기업했지. 가끔씩 저 G키를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어마한 F나 H키 누르면은 모를 수가 있어가지고요. climb. 은하수님 후원 21,700원 감사합니다. 아이스 테이크 오프 후원 목표치 채우고 칩니다. 스피드 알트 컨스트레인 스타. 알트 컨스트레인트. 플랩스 제로. 네, 여기서 오토파일럿 인게이지 하겠습니다. 오토파일럿 1은 오토파일럿 1. 다이렉 칼로드로 갈게요. 바로 그냥 보통 클라임을 주기 때문에 다이렉 칼로드. First climb, open climb, alt, fly level 300 블루. 아, 은하수님 어제에 이어서 지금 10만원 거의 10만원 주신 거 아닌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막 이제 오토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1이 켜져 있죠. 이걸 이제 FMA라고 하는데 플라이 모드 어넌시에이터라고 해서 이제 현재 비행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트 디렉터가 지금 FD라고 하죠. FD 1 and 2가 온이 돼 있는 상태고 오토파일럿 1이 지금 자동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러스트, 스러스트도 엔진 게이지 보면 이제 스러스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것도 지금 자동으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조종사가 지금 하는 거는 이 비행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이렉 칼로드를 해놨는데 칼로드를 안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오토파일럿을 끊고 조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들은 이 비행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역할이 보통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거를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모니터한다. 무엇인가를 모니터한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퀵턴 가능하시겠다고. 진짜 그렇네요. 네, 원지로 따라서 랜딩 라이트 리트랙. 이것도 다 못했네요. 플랩스 제로 하면서 이거 다 클린업 해야 되는데. 오케이. C벨트는 오프 줘도 되겠네요. 제가 매뉴얼로 조종하느라고 이걸 다 못했네요. 그럼 이제 막 뒤에서 되게 부산하게 이제 움직이겠죠. 뭐 보통은 이제 기내식 음료 같은 걸 나눠줄 텐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음료수도 안 준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뭐 잠깐 주무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오토파일럿 1 and 2는 보통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에어버스에 그런 건 없어요. 매뉴얼 보면은 뭐 부기장일 때 오토파일럿 2를 꼭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요 플라이 디렉터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도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MCDU1을 얘가 쓰는 거고 얘는 MCDU2를 쓰는데 약간 좀 에어 데이터도 잘못 쓰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쓰니까요. 캡틴 쪽은 캡틴을 쓰고 퍼스트 오피서 쪽은 퍼스트 오피서를 쓰니까 그래서 약간 다르게 나와요.
요게 조금 보기가 좀 그렇다 하면은 오토파일럿 2를 인게이지 하면은 얘가 이제 오토파일럿 2대로 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PF 넘겨받을 때나 뭐 이럴 때 오토파일럿 2로 뭐 변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토마토 주스 먹어야 돼. 어떤 기자님들은 배민 뛰신다고요? 그렇구나. 트랜지션, 셋 스탠다드. 예. 오늘은 어쨌든 저기 non precision 어프로치, VR 어프로치 할 거라서요. 난기를 일어날 때도 오토파일럿 쓰나요? 예, 오토파일럿 써야죠. 보통 10,000피트 이상에선 대부분 다 오토파일럿으로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29,000에서 41,000피트 고도는 RVSM 고도, 그러니까 수직 분리 축소된 구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조건 오토파일럿을 이용해서 순항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예 그냥 그게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없이 거기는 순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기류가 있다 하면 일단 오토가 끊어질 때까지는 납두죠. 근데 오토가 뭐 예전에는 뭐 자주 끊어졌나 봐요. 근데 요즘 같은 비행기들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정말 심하게 순식간에 뭐 갑자기 고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가지고 고도를 못 지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오토가 끊길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에어버스 타면서 순항 중에 오토가 끊겨진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 안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저기 시비어 터뷸런스라는 그 시비어 터뷸런스 절차가 그 320에 QRH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이 스러스트가 플럭슈에이션이 꽤 심하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하다. 그래서 막 이 속도를 잘 못 맞춘다 할 경우에는 오토 스러스트를 오프를 해가지고 이제 그 매뉴얼 스러스트로 컨스턴트하게 가든지 뭐 약간씩 수정해서 가든지 뭐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는 페네트레이트 스피드가 있어서 보통은 뭐 0.76로 많이 가죠. 막 0.76로 하면은 보통 그 정도 스피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를 막 0.76로 해놓고 스러스트를 쭉 줄인 다음에 뭐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고 보통은 그냥 고도 변경을 좀 더 요청을 하는 편이죠. 보통은. 예. 근데 저랑 자꾸 플라이케이님이랑 막 비교하시는데 플라이케이님이랑 저는 완전 다른 인물이에요. 목소리도 다른데요, 엄청. 상당히 섭합니다. 만약에 제가 플라이케이였으면 플라이케이님이 올리는 영상을 제 채널에 올렸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두 개로 따로 분담해서 하진 않았을걸요, 제가. 그렇지 않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한 채널에 몰빵하겠습니다. GPWS가 미니멈이 아니고요. 그 라디오 알티미터가 미니멈인, 라디오 알티미터나 혹은 저기 알티미터가 미니멈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컨티뉴가 맞나요? 랜딩이 맞나요는 이제 그 회사마다 다릅니다. 스탠다드 콜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떤 뭐 절차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콜아웃,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육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콜아웃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니멈은 보통 이제 오토 메시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오토로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미니멈 이렇게 콜을 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콜아웃이
뭐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컨티뉴일 수도 있고 랜딩일 수도 있고 뭐 그거 자기네들이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포지티브 클라임 하면은 기업인 반면에 다른 데는 포지티브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포지티브 레이트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다 콜아웃이에요. 그래서 콜아웃은 회사마다 모디파이를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 맞는 겁니다. 회사마다 그냥 다를 뿐이죠. 예. 은하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속도가 좀 많이 붙어서 조금 줄일게요. 마크포인트 7.6로 잠깐 클라임 하겠습니다. 그 리타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죠. 오토 콜아웃이기 때문에 오토 콜아웃은 저희가 모디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택싱 시 노란선이요? 그거는 이제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노란색 센터라인을 맞춘다. F컴엔 안 나와 있고 FCTM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플라이 크루 테크니컬 매뉴얼 해가지고 이제 테크닉 매뉴얼이죠 지금은. 그걸 보면은 거기에 막 뭐 어떤 식으로 센터라인을 맞출 거고 어디에 레퍼런스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스러스트를 아이들로 두라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그렇죠. 예. 마샬링 디스플레이로 바뀐다는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단 인천부터가 VDGS입니다. 인천이 VDGS고 꽤 많이 쓰고 있죠. VDGS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샬 대신에 아예 그냥 그 전광판이 나와 있고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몇 미터 남았다 뭐 이게 뜨는 게 있어요. 그걸 VDGS라고 하는데 VDGS가 인천에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만 하더라도 VDGS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330이 랜딩하기 꽤 어려운 기종이에요. 왜 랜딩하기 어렵냐면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랜딩 기어 다운을 하면 바퀴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퀴가 그러니까 이게 접지를 하면 이제 땅에 닿았다 싶으면은 여기 딱 이게 뒷바퀴가 먼저 닿고 그 다음 앞바퀴가 닿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플레어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뒷바퀴 닿았다 하고 그냥 놔버리면 앞바퀴가 꽝 하고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플레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레어를 쫙 해줘서 뒷바퀴 닿고 앞바퀴 닿고 그 다음에 노즈 기어가 내려오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로테이션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게 이것도 조작을 해가지고 앞바퀴까지 그러니까 깡깡 뭐 빵빵빵빵 그래서 총 3단계죠. 마크알트 스타. 스피드는 어이씨 왜 이렇게 빨라? 마크포인트 7-8로 갈게요. 마크알트 스타. 자, 바셈으로 가네요. 이제 7-6로 갈까요? 마크포인트 7-6. 네. 350은 틸팅으로 돼 있어서 랜딩이 쉽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350은 거의 수평이에요. 350은 사실 틸팅이 돼 있다고는 보긴 되게 어렵고요. 거의 수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350은 얘는 거의 수평이고 심지어 얘는 디로테이션 로우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FMA는 디로테이션 로우라고 뜨진 않는데
디로테이션 로우가 아예 추가가 돼 있습니다. 뭐 노멀 로우, 플레어 로우 뭐 이런 것처럼 디로테이션 로우가 있어서 디로테이션도 꽝 찍지 않게 해주는 부가적인 그런 기능을 해줘요. 그 350은 더 발전한 거죠, 심지어. 자, 잠깐만요. 너무 빨라서. 자, 김포를 잠깐 보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죠. 그렇죠? 친절하게 데스티네이션 데이터 엔터 해라고 나와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러라는 게 이제 비행시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비행기가 갖고 있는 모드인데 그 모드가 디로테이션 할 때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가 최신 기종이라 그렇습니다. 요즘 뭐 비행기가 워낙 좋으니까요. 740이라고 MDA가 그러면 790으로 가야겠네요. 790 CDFA 이용해서 790으로 가겠습니다. 네. 셋업은 대충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카피 액티브만 띄워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RKSS32 right. 디센 해야 되는데? 와, 역시 엄청 빠르네요. 자, 160 보통 국도까지 160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160 입력할게요. 어떻게 되냐 지금 VDEV가 6000이라고 지금 30마일 9000 안되네요. 스피드 브레이크 써야겠네. 네, 원래 금방 가서 여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VS가 뭐 거의 미친듯이 나오네. 근데 지금 못 맞춰가지고 좀 이 정도로 디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캐빈 쪽이 캐빈 VS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토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엠버로 뜨는 거는 일단 코션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6000fpm을 넘어갔다고 해서 아 뭐 잘못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건 매뉴얼에 없거든요. 그냥 또 뭐 이 캠 뜨면 이 캠 뜨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속도는 좀 많이 붙었으니까 스피드를 330너트로 해가지고 가져갈게요. 네, 근데 얘가 좀 기수가 좀 많이 꼬라박아요. 톨리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저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카트가 밀린다고 하면은 피치가 한 10도 정도 차이 나면은 보통 카트가 밀린다고 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스피드 알트 스타 너무 엄청 빨리 내려왔다. 스피드는 한 300너트로 가져갈게요. 300. 근데 그 카트 자체가 이게 브레이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트 끄는 거 보면은 그걸 항상 해제하고 다시 끌고 다니거든요. 알트. 보통 이때쯤이면 음료 서비스는 벌써 다 끝났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디센을 하더라도 디센이 일단 그 이스타블리시드가 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디스레이트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1G예요. 그냥 똑같아요. G는 그렇게 안 바뀌어요. 처음 이렇게 기수가 확 내려갈 때 그 증가율이 증가할 때는 좀 부흥 뜨는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내려가는 게 딱 강화하는 게 일정하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1G입니다. 엘리베이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내려갈 때는 부흥 뜨지만 그 다음부터 내려갈 때는 그냥 그 느낌 그대로잖아요. 똑같아요. 관악산 지나갈 때 지상에서 한 100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니다 1000피트는 아니고 한 2000피트? 200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관악산 지나갈 때. 이따 한번 보죠. 라디오 알티미터가 잠깐 또 나왔다가 없어지거든요. 저도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서. 자, 보통 국도 넘어가면 이제 디센 8000를 많이 줍니다. 캔슬 altitude restriction 주겠죠. First idle open descent 8000 블루. QNH가 1005. 예, 그러니까 기종마다 좀 다른데 에어버스는 잘 안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 737은 정말 옛날 비행기예요.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기종이잖아요. 1967년인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기종인데 이 에어버스랑 로직도 되게 다르죠. 뭐 저기 보잉 같은 경우에는 헤딩이 계속 뜨게 되지만 에어버스는 매니지드로 두면은 아예 그냥 대시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소한 차이가 좀 있죠. 트랜지션 QNH 1005 네, 1005 세트 250노트 속도 제한이 있으니까 한 2만 피트에서부터 250노트로 줄일게요. 초가스 장인이시면은 롤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초 가스 장인이라는 건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에어버스 탔죠. 보잉을 안 타봤어요 저는. 그래서 보잉 모릅니다. 뭐 그건 알아요. 스탠바이 엑시큐트 그것만 알아요. 여기는 인서트 컨펌 보잉에서는 스탠바이 엑시큐트 뭐 레벨 체인지니 뭐니 그것도 용어만 들어봤지 사실 뭐 잘 알진 못합니다. 스피드 브레이크를 조금 쓸게요. CRM 장난 아니라고요? 글쎄요. 과연 긍정적인 CRM일지 아닐지. 예, 1000피트서부터는 250너트입니다. A항공사신. 예, 맞습니다. A항공사죠. 국내에서 에어버스 타는 데는 다 A항공사밖에 없어서요. 저는 A항공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랜딩 라이트 온, 어프로치 시그널. 뭐 어프로치 체크리스트 수행해야 되지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구름이 생겼네요. NTIC는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2도니까. 좀 더 디센 해야겠네요. 스피드 브레이크 좀 하프 정도 쓰고. 범시가 8000이구나. 그러면 한 다음이 5500. 일단 캔슬 레벨 받은 걸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범시까지. 자, 어프로치 페이스는 지금 액티베이트가 된 것 같아요. 예, 됐고 스피드 매니지드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플랩을 좀 내려가지고 컨피그레이션을 좀 갖출 생각입니다. 스피드 알트 스타. 알트. 이 320, 321이 이 컨피그레이션을 안 갖추면은 드래그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737 같은 거는 스피드 브레이크 쓰면은 겁나 잘 내려간다는데 320은 좀 그러니까 양항비가 좋아서 그런지 좀 아무튼 잘 못 내려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컨피그레이션을 미리미리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프로치 단계 때 보면은 아, 저 비행기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하고 딱 보면은 320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2000피트까지 매니지드 디센 할게요. 그게 편하니까. Source Descent, Descent, Alt Blue, 2000 Blue. 자, 2000피트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걸 내부의 FPA로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느 항공사인지 벌써 또 추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가 글쎄요. 아무튼 곧 서울 시내인데요.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또 여기 너무 안 좋아서 좀 이걸 좀 개게 만들까요? 요것만 좀 없앨까? 스캣 요걸 좀 없앨까요? 없앨 수 있나 이거? 모르겠다. 아이고 괜히 이거 하다가 끊길 것 같아서 못하겠네. 무서워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업이 될 때 노즈 업 되는 게 AOE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 쪽에는 버티컬 호리젠털 스테빌라이저가 있죠. 그게 조그만한 날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그 날개가 양력의 방향이 바뀌면은 이게 노즈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날개가 뒤에서 위아래로 계속 컨트롤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만든 회사가 다르니까요. 투투저로는 A220는 애초에 에어버스가 만든 회사가 아니고 만들고 나서 나중에 에어버스가 인수하는 거니까 사실 로직이 에어버스랑 똑같지는 않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컴프 1 그러니까 플랩 1을 내리지 않았으면은 디센을 제대로 못해요. 이 320 자체가 지금도 스피드가 어느새 S 스피드보다 한 10너트 정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자체가 드래그가 무진장 없어가지고 미리미리 컴프 1 정도는 내려줘야지 안 그러면은 점점 높아집니다. 한없이 높아져요. 특히나 배풍 불고 그러면은 컴프 2까지는 내려야 돼요. 지금은 뭐
플랩스 1이긴 하지만 보통 요 정도 붙어 있으면 기장님들은 요게 무서워서 플랩스 2를 잘 못하죠. 그래서 스피드를 조금 더 줄이고 그 다음에 플랩스 2를 오더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셀렉티드 스피드로 이렇게 뽑아 놓고 이걸 줄일 때까지 좀 기다려요. 뭐 스피드 브레이크를 조금 쓴다든지. 이제 스피드 트렌드가 조금씩 내려오겠죠. 예. 저렇게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이제 플랩스 2를 보통 요청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뭐 10너트 정도 여유 있으면 그냥 플랩스 2 합니다. 예, 플랩스 2. 저기가 관악산, 이쪽이 관악산 쪽인 것 같은데요. 여기 관악산 하나 있고 여기서쯤에서 아마 레디 알티미터가 딱 들려요. 2500 이러면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여기 실제로 가면은 요게 그 들리죠. 진짜로 이렇게 쑥 들어가요. 갑자기 2500 딱 들리면은 옆에 딱 보면 요게 송전탑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송전탑이 아니고 그 무슨 라디오 탑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게 딱 보입니다. 아니 근데 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시정이 원래 안 좋았나? 잠시만요. 토글로 한번 볼까요? 5000인데 미스트기가 좀 있고 3500까지 있다고? 왜 터레인이 울리죠? 김포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일단은 IFR 상황이긴 한데 이건 보이긴 하잖아요. 터레인이. 그래서 지금 QRH를 보면은 터레인이 보이는 상태에서 터레인 울리는 거는 제가 토가를 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코션만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웁웁 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토가 쳐야 됩니다. 기어 다운을 해야 되겠다. 네, 기어 다운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네. 그리고 스피드 매니지드 하고 플랩 3 플랩 4 잠시만요. VS로 해버렸네 이거를. 어프로치가 걸리나? 아 파이널 어프로치 걸리네. 파이널 앱 걸리네요. 이걸로 할게요. 전에는 갑자기 ILS처럼 돼가지고 왜 이러지? 했거든요. 근데 ILS 아닌가 보다 이제는. 이걸로 하면 되죠. 레이더 켤 필요는 없어요. 저거는 이제 그 레이더로 하는 게 아니고 터레인은 그 터레인 데이터가 아예 그냥 컴퓨터에 심어져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미니멈 전에 플라이트 디렉터 오프 하고 버드온 하고 셋 런웨이 트랙 323로 323인가요? 323 맞죠? 1000 스테빌라이즈인데 가만있어. 322인가? 323인가? 323 맞을 거예요. 예. 사실 여기가 1000인데 1000 스테빌라이즈드 활주로 잘 보이죠? 그리고 미니멈은 조금 더 위긴 한데 스테빌라이즈드 된 상황이니까 오토파일럿 오프하고 버드 온 런웨이 트랙 323 하고 플라이트 디렉터 오프 해서 버드 온에서 접근할게요. 이거 보시면은 VOR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니멈 통과했으니까 랜딩 할게요. 이게 지금 약간 좀 이상한데? 예, 이렇게 돼야겠다. 제가 보고 있던 게 좀 약간 이상해서 고개가 이렇게 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씨 뭐야 싱크레이트네요. 주의하겠습니다. 글라이슬롭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글라이슬롭은 폴스 워닝이에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리버스 사용할게요. 어제 오토랜드랑 똑같은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마이너스 180fpm에 1.05G 나왔는데 일단 나중에 한번 보죠. 얼마나 잘했는지. 자, 리버스 스토어 하겠습니다. 뭐야, 스토어 했는데? 예. 그럼 이때 막 기내 방송이 나오죠. 손님 여러분, 뭐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까지 뭐 자리에 앉아주시고 어쩌고저쩌고. 속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프레임 드랍이 왜 이렇게 많죠 여기? 이상하게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한데? 자, 로미오로 해가지고 게이트 들어갈게요. 게이트에 안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서. 네, 약간 좀 플레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는 1070 맥스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랩탑이라서. 네, 아까 기어다운을 좀 느리게 하긴 했네요. 제가 그 터레인 하고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8마일에는 원래 기어다운 해야 되는데 한 6마일쯤에서 내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언스테빌라이즈드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근데 첫 영상 제가 날렸어요. 왜냐면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스타트 APU 할까요? 이것도 다 꺼야 되는데 참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드네요. 매우. 자, 브레이크팬 지금 온 할 필요는 없지만 곧 게이트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온 하죠. 그냥. 요것도 좀 바꿔놔야 되는데 이러면 또 택시를 못 맞추잖아요. 그죠? 못하는 게 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혼자 타는 비행기라. 그러니까 이게 센터라이너 한 어느 정도 맞추면 되느냐. 보통은 한 요 정도 이렇게 택시 라인이 쭉 와가지고 요렇게 가가지고 내 오른쪽 허벅지를 통과하는 정도로 가면은 맞을 거예요. 예, 얼추 맞죠? 예, 얼추 맞죠?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 돼요. 레퍼런스가 딱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번 게이트로 갈까요?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근데 저 좀 약간 이상하다 게이트가. VDGS는 있는데 아니구나. 예, 그래픽에 저 조금 맥시멈으로 아마 돼 있을걸요. 근데 막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VDGS가 있긴 있네요. 제가 한번 볼까요? 오케이, 미터는 안 나오네. 근데
김포에는 VDGS가 없는데 여긴 VDGS가 있네요. 아씨, 브레이크가 너무 확 잡힌다. 스탑. 예. 파킹 브레이크 셋. AP 블리드 온. 오케이, 다 돼 있고. 원래는 이제 게이트 좀 움직여야 되는데. 예, 넘버 2부터 커버렸네. 예, 넘버 1 엔진 셧다운. 마스터 쿠션. 예, 브레이크 안 떴네요. 그러면 게이트 붙는 것까지 확인했고 요거를 못했구만. 비콘 오프, 시벨트 오프, 그리고 퓨얼 펌스 오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비행이. 그래서 게이트 붙였으니까 이제 뭐 이쪽으로 이제 하겠죠. 자, 리플레이로 한번 볼까요? 또 이제 시험대에 올라야죠. 이놈이 도대체 이 랜딩을 어떻게 한 거야? 톨리스는 이게 아주 좋죠. 지금 원래는 VOR이다 보니까 VOR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보면은 원래는 아까 보면은 어프로치로 했을 때도 보면은 이 지금 꼭 무슨 1000 전이었나? 아까 전에 있었을 땐 되게 이상한 위치에 있었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 그쵸,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요 사이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그래서 제가 딱 오토 끊고 여기서 런웨이 트랙 맞추고 그 다음에 버드온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비켜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 화이트 레드 유지한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1 화이트 3 레드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디센이 좀 급해가지고. 여기서도 약간 지금 오른쪽에 있었죠, 이 센터라인보다. 그래서 왼쪽으로 좀 갔고 그 다음에 올라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좀 제대로 갔어요. 예, 요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끝까지 갔어요. 여기서 그냥. 글라이슬롭은 VOR 어프로치인데 글라이슬롭이 울릴 리가 없는데 이 톨리스 문제입니다. 보통은 여기서는 뭐 글라이슬롭 울리면 고라운드 해야 되는데 예, 약간 좀 아래로 내려가긴 했네요. 원화이트 이게 지금 안 보이네, 빠삐가 이제. 여기서 5 들렸을 거고. 네, 요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맞긴 맞네요. 조금 더 당겨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터치다운은 딱 좋은데 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더 당겨줬으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내렸을 것 같긴 한데, 랜딩 자체는 뭐 센터라인 맞고 다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센터라인 맞고 플레어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닿아가지고 안전하게 내린 거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벨트 풀고 뭐 저기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시트벨트 꺼지기 전에 이미 벌써 가방 챙기는 거는 전 세계 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미 벌써 다 일어나 있어요, 외국에서도. 거기는 아예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예로 든 데는 크로아티아 에어라인이었습니다. 320 그때 탔었는데 시트벨트 꺼지기도 전에 게이트 딱 도착한 거 보고 벌써 오버헤드에서 벌써 짐 다 빼는데 캐빈 승무원들이 그걸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있다가 이제 시트벨트 꺼지고. 예.
아이 빨리 내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거기서 좀 어기적대다가 내렸죠. 예. 리플레이 보는 게 실제 조종에도 도움이 되시려나요? 예, 도움 안 되진 않죠. 근데 물론 이 비행감이나 이런 거는 실기체랑은 달라요. 근데 이제 요런 걸 보면서 뭐 피드백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제 기종이랑은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정확한 피드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은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피토 정압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느냐?